김해지역 꼬마 작곡가 연주회 사회를 맡은 정지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꼬마 작곡가 친구들의 곡을 들어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꼬마 작곡가 작품 발표를 위해 김해문화재단 및 김해문화의 전당의 이명자 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 작곡가 작품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만들어진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음악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품 프로그램입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김해지역 아동들에게 작곡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곡을 만들고 전문 연주자들이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연주해주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 주역으로 훌륭한 작곡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문화정책 개발로 좋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꼬마 작곡가들의 멋진 무대를 감상하시고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뉴욕 필하모니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꼬마 작곡가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작곡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작곡은 음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작 활동으로서 아이들이 시를 짓거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글이 아닌 음표와 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를 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15주 동안 우리 아이들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음악적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왔고 마침내 오늘 아이들 인생의 첫 작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주회를 시작할 텐데요. 첫 스테이지를 장식해줄 작곡가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 가는 나를 작곡가 한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미 이야기를 작곡한 박민기입니다. 저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을 작곡한 허민서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등산 가는 날을 작곡한 부지초등학교 6학년 한채원 꼬마 작곡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채원 작곡가는 등산을 갔던 경험으로 작곡해보았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등산을 갔었나요? 다른 친구의 가족과 저의 가족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을 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해봤나요? 등산에 올라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올라가서 점심도 먹는 경험을 바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3개 초등학교 6학년 박민기 꼬마 작곡가의 쫓겨난 깨미, 깨미의 죽음, 깨미의 승천이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민기 작곡가는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개미를 깨미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개미라고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세 가지 곡들이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쫓겨난 깨미는 깨미가 놀고 먹고 잡아 썩으면서 쫓겨나는 거고, 깨미의 모험은 깨미가 모험을 하다가 죽는 내용이고, 깨미의 승천은 깨미가 죽어서 승천을 하는데 사마귀를 만나서 죽이고 같이 승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목처럼 재미있는 곡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을 작곡한 우암초등학교 3학년 허민서 꼬마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민서 작곡가는 평소 집에 가던 길을 소재로 여러 이야기들을 상상으로 만들어 봤다는데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엄마가 마중 나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엄마가 앞으로 매일매일 마중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민서 어머님께서 힘드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꼬마 작곡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함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은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이번에는 작곡가들의 곡을 멋지게 연주해주고 계신 연주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금 나주희 선생님, 바이올린 이명한 선생님, 첼로 이가은 선생님, 홀은 구상현 선생님, 타악기 김세연 선생님, 클라리넷 김규현 선생님, 플룻 황민지 선생님, 피아노 강정아 선생님, 이렇게 전문악기 연주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대는 어떠셨나요?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표현한 곡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무대가 또 기대되는데요. 다음 꼬마 작곡가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악기를 작곡한 김동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을 작곡한 김재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동산을 작곡한 김지민입니다. 먼저 이모초등학교 4학년 김동원 작곡가의 줄넘기를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동원이는 평소 줄넘기를 했던 경험으로 이 곡을 쓰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줄넘기를 좋아하나 봐요. 동원이는 줄넘기를 잘하는 편인가요? 네,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줄넘기 뛰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한데 어떤 악기로 그 소리를 표현하나요? 클라리넷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클라리넷 소리에 귀 기울여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을 작곡한 유라초등학교 3학년 김재부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재부는 도서관에 가면 주로 어떤 책들을 읽나요? 역사책을 읽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곡이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서가에 가서 책을 뽑는데 갑자기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야초등학교 4학년 김지민 작곡가의 놀이공원을 감상하실 텐데요. 지민 작곡가는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이 곡에서 바이킹을 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처럼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민 작곡가님은 작곡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제가 작곡한 음악을 듣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작곡가 자신이 좋아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어떤 음악으로 표현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꼬마 작곡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모두 첫 번째 김동원 꼬마 작곡가의 줄넘기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꼬마 작곡가들은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다음 순서의 작곡가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곡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의 여행을 작곡한 정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온한 하루였죠. 평온한 하루를 작곡한 정강입니다. 저는 환상의 바닷속을 작곡한 한채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바나나의 여행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3학년 정수빈 꼬마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빈이는 어떻게 하다가 바나나가 여행하는 상상을 하게 됐나요? 수업 간식 시간에 바나나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바나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바나나의 여행이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바나나가 엄마 입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바나나 박스에도 들어가 보고 음식물 쓰레기장에도 들어가면서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네요. 다음으로 생림초등학교 4학년 조은강 꼬마 작곡가의 평안한 하루를 들어보겠습니다. 은강 작곡가는 곡 제목이 평안한 하루인데 은강이가 생각하는 평안한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곡도 은강이가 평안한 하루를 표현한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환상의 바닷속을 작곡한 안명초등학교 4학년 한채희 꼬마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희 작곡가는 바다를 주제로 곡을 썼는데 특별히 바다에 놀러간 좋았던 기억이 있나요? 네, 어디로 놀러 갔었나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아, 저도 제주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이 환상의 바닷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사람과 물고기가 같이 노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곡들 모두가 기대가 되는데요. 꼬마 작곡가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바나나의 여행, 평온한 하루, 환상의 바닷속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정말 재밌는 곡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경운초등학교 3학년 이수민, 신안초등학교 4학년 최연우, 중현초등학교 3학년 이유림 꼬마 작곡가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바다의 소리를 작곡한 이수민입니다. 저는 숲속 여행을 작곡한 최연우입니다. 저는 나비들의 여행을 작곡한 이유림입니다. 예, 먼저 수민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민이는 바다에 놀러 간 경험으로 곡을 썼다고 하는데 언제 바다에 갔던 기억으로 곡을 썼나요? 작년 여름 방학 때 바다에 갔었습니다. 그럼 이 곡은 그때 놀던 바다의 소리들을 표현해 본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연우 작곡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곡의 제목이 숲속 여행이네요. 연우는 숲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연우가 생각하는 이 곡은 숲은 어떤 느낌입니까?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유림 작곡가의 나비들의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유림이는 평소에 나비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비를 많이 관찰했나요? 산에서 많이 봅니다. 유림 친구는 나비가 날아다니며 여행을 하는 내용인데 이 나비들은 어디로 여행하는지 내용을 말해줄 수 있나요? 프랑스, 뉴질랜드 같은 세계국을 여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은 앉아주시고요. 아이들의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은 1부 공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하늘을 작곡한 김가연입니다. 저는 세계 일주를 작곡한 김동혁입니다. 저는 비눗방울 여행을 작곡한 허예진입니다. 네, 유라초등학교 3학년 김가연 꼬마 작곡가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가연이는 신발에 날개가 돋아나 하늘을 여행한다는 내용인데요. 가연이는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나요? 프랑스에 가장 가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에펠탑도 구경하고 프랑스에서 바게트하고 달팽이 요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 꼭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내용 중에 엄마가 화를 내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학교하고 학원을 빼먹고 놀러 갔다고 화내는 거고요. 또 저녁까지 놀아가지고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했다고 화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으로 곡을 작곡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봉초등학교 3학년 김동혁 꼬마 작곡가의 세계 일주입니다. 동혁이는 여행 갔던 곳 중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일본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 그 여행을 하던 경험이 아이디어로 작용된 것 같은데 이 곡의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려는 꿈을 먹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다 실패하고 백화점 알바에 성공해서 세계 일주에 가게 되는데 여건이 없어서 미리국을 해서 다른 나라가 다 안 받아줬는데 독일이 받아줘서 전쟁이 난 비극입니다. 노래에서는 희극으로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남초등학교 5학년 허예진 꼬마 작곡가의 비눗방울 여행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진이는 이 곡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아이가 비눗방울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진이는 15주 동안 함께 작곡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직접 곡을 작곡한다는 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기억이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꼬마 작곡가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이제 1부 마지막 순서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지금까지 일부 연주를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부 연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착석해 주시어 다음 연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연주는 어떠셨나요? 아이들의 멋진 상상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곡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음악을 통해 풍부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2부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2부의 첫 꼬마 작곡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작아지다 더욱 작아지다 이젠 거의 대다를 작곡한 박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정이 정말 있을까를 작곡한 민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포도를 작곡한 김준입니다. 네, 먼저 구지초등학교 4학년 박소연 작곡가의 작아지다 더욱 작아지다 이젠 거인되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제목을 짓게 됐나요? 꿈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여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꿈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모물비기가 작아서 모험을 하다 다음 날에는 거인이 되어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요정이 정말 있을까를 작곡한 이모초등학교 4학년 민지원 꼬마 작곡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작곡가는 요정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게 됐나요? 꿈과 책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짝이는 요정을 표현하려고 했다는데 그 반짝거림은 어떤 악기가 표현이 되나요? 마라카스로 반짝이는 가루를 나타냈습니다. 지원 작곡가의 예쁜 요정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 곡은 구산초등학교 3학년 김준 작곡가의 이상한 포도입니다. 준이는 포도를 먹고 잠을 자다가 실제로 꾼 꿈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럼 그 꿈속에서 용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본 용궁은 어땠나요? 너무 멋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마 작곡가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2부 첫 번째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바로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해저 도시를 작곡한 꼬마 작곡가 박소영입니다. 비 오는 날을 작곡한 김민경입니다. 꽃을 작곡한 윤지연입니다. 먼저 해저도시라는 곡을 작곡한 구지초등학교 5학년 박소영 꼬마 작곡가의 곡입니다. 해저도시라는 상상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이 해저도시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취미로 쓴 글 중에 이 내용이 담긴 글이 있었습니다. 직접 쓴 글에서 이야기를 만들었군요. 그럼 이야기를 쓸 때와 또 다르게 음악으로 이야기를 만들 때는 어떤 점이 좋았나요? 감정 하나하나를 다른 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이야기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 오는 날을 작곡한 삼계초등학교 3학년 김민경 꼬마 작곡가의 곡입니다. 민경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네, 그럼 이 비 오는 날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비 오는 날 엄마가 우산을 안 갖다 줘서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가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민경 꼬마 작곡가의 비 오는 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모초등학교 3학년 민지연 꼬마 작곡가의 꽃이라는 곡을 만나볼게요. 지연 작곡가는 이야기에서 꽃과 요정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게 되었나요? 집에 있는 책에서 얻었습니다. 지연이가 상상한 이 곡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요정들이 꽃을 모아서 직접 드레스를 만들어서 무대를 여는 것입니다. 네, 멋진 드레스를 만드는 요정들의 곡이 정말 궁금합니다. 친구들의 곡들 정말 궁금하시죠? 꼬마 작곡가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꼬마들의 상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꼬마 작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 무대입니다. 김수훈, 윤이나, 서아현 꼬마 작곡가들의 곡을 들어볼 텐데요. 꼬마 작곡가 친구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계란 코미디를 작곡한 김수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빗방울의 여행을 작곡한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나만의 아침을 작곡한 서아연입니다. 네, 우선 만두계단 코미디라는 곡을 작곡한 구지 초등학교 3학년 김수훈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만두계단 코미디입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한 개씩 만두가 사라지고 져서 맨 마지막 시간에 보니 다 사라져서 찾아보니 만두 뚜껑에 붙는 것입니다. 아, 만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뚜껑에 다 붙어 있었군요. 수훈 작곡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나요? 만두가 한 개도 없어져서 놀란 점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김수훈 작곡가의 만두계단 코미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초등학교 5학년 윤이나 작곡가의 빗방울의 여행입니다. 이 곡에서 빗방울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나요? 구름에서 내려와서 강물이랑 바닷물로 가서 함께 놀다가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아, 빗방울이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다도 되기도 하는군요. 이 곡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가 등장한다는데 이 소리들을 어떤 악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호른이 낮은 음으로 강하게 불고 스네어 드럼으로 빠르게 강하게 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명초등학교 4학년 서아연 작곡가의 즐거운 나만의 아침입니다. 아연 작곡가는 제목처럼 즐거운 아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날씨가 화창하고 제가 꿈꾸던 대로 제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곡은 아연 작곡가가 직접 아침에 일어나면서 느낀 기분을 표현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곡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작곡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주세요. 차렷, 인사. 다음 순서로 강석영, 이유민, 안주영 꼬마 작곡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안주영 꼬마 작곡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무대에 불참하게 되었으나 연주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작곡가를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쉬운데요. 관객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석영, 윤이나 친구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저는 물방울의 여행을 작곡한 강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속의 추격전을 작곡한 이유민입니다. 먼저 물방울의 여행을 작곡한 석봉초등학교 4학년 강석영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물방울이 여행하는 과정을 곡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곡을 쓰게 되었던 아이디어는 어디서 발견했나요? 꿈이나 여행하는 책 등에서 얻었습니다. 그럼 석영이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악기가 연주를 하게 되나요? 이 곡에 나오는 악기 전부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작곡가의 물방울의 여행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초등학교 6학년 이유민 작곡가의 바닷속의 추격전이라는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바닷속의 추격전은 누가 쫓고 쫓기는 내용인가요? 상어가 아기 물고기를 쫓는 내용입니다. 그럼 유민이는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이 있나요? 상어와 물고기가 치열하게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민이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봉초등학교 5학년 안주영 꼬마 작곡가의 택시괴담은 안주영 꼬마 작곡가가 책에서 읽은 무서운 이야기를 곡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귀신을 태운다는 내용인데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무서운 이야기로 음악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꼬마 작곡가들의 연주 들어볼까요? 꼬마 작곡가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은 오늘 연주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꼬마 작곡가들을 만나볼까요? 친구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름과 곡 제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유주입니다. 제가 작곡한 곡은 증오와 용서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주이고 제가 작곡한 곡은 푸른 숲의 비밀입니다. 먼저 증오와 용서란 곡을 작곡해준 생림초등학교 5학년 이의주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곡을 작곡했어요. 제목이 증오와 용서인데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감정을 연속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주는 증오했지만 용서했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오와 용서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증오라는 감정을 나타낼 때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사용하여 아주 높은 음과 아주 낮은 음을 사용하여 소름 끼치고 음산한 음을 만들어냈고, 용서할 때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현악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이의주 작곡가의 증오와 용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림초등학교 4학년 김민주 작곡가의 푸른 숲의 비밀을 만나볼 텐데요. 민주는 동화 속에 나오는 숲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동화에 나오는 숲은 어떤 느낌인가요? 무섭고 어두운 느낌입니다. 그럼 민주는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에 합주할 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가 상상하는 숲 다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일어나 주세요. 차렷, 인사. 꼬마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말하는 이야기 세상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총 29곡의 곡들을 연주해주신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꼬마 작곡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강정화 선생님, 장하라 선생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꼬마 작곡가 대표로 6학년 한채원, 박민기, 이유민 학생들에게 이명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아이들 나와주세요. 한채원 작곡가의 데뷔를 축하합니다. 박민기 작곡가의 데뷔를 축하합니다. 이유민 작곡가의 데뷔를 축하합니다. 음악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지난 시간 잘 따라와준 우리 꼬마 작곡가 친구들이 정말 대견합니다. 꼬마 작곡가 분들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관객분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은 연주가 모두 끝난 뒤에 로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음악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뉴욕 필하모닉,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해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흥미를 발견한 친구도, 음악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29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뉴욕빌 협력 프로그램 꼬마 작곡가 작품 발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후에는 로비에서 수료증 전달식이 예정될 예정이니 학부모님들은 로비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마 작곡가 29명이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꼬마 작곡가들 차렷! 인사! 이것으로 김해 지역 결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